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길을 잃은 귀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니네 가서 겪은 일입니다. 언니 집은 인천 용현시장 근처로 새로 얻게 된 직장이 인천이라 자취를 시작해서 놀러 갔습니다. 며칠 신세질 작정으로 밤새 게임을 하다가 언니가 출근할 때면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무래도 저 혼자 있으면 무서우니까 현관문을 위아래 다 잠그고 걸쇠라고 해야 하나요? 그 걸쇠까지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 잠에 빠졌습니다. 헌데 얼마 못 가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여는 겁니다. 안에서 거는 걸쇠마저 열고 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간 저 혼자 있는데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이불을 머리 위까지 쓴 채 벌벌 떨고 있는데 들어온 누군가가 옆방을 뒤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일어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신고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몸이 갑자기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고 무기력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가위 눌림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옆방에 있는 누군가가 방에 들어와서 여자인 절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에 빠졌습니다. 일어나 보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은 물론 걸쇠도 여전히 걸려 있었고 누군가 들어온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네 있으면서 이런 일을 서너 번 정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겪을 때마다 현관문 2개의 자물쇠가 열리고 걸쇠까지 열리는 소리는 지금 생각해도 무섭습니다. 언니에게 말해도 언니는 제가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환청을 들은 거라며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기에 언니네 겪은 일은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두어 달 후 언니를 다시 만나 이야기하던 중에 언니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고 낮에 집에서 쉬는데 집에 누군가 들어오려고 했다고. 그리고 몸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다고. 언니도 현관문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혼자 사니까 누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 가위 눌린 몸을 정말 필사적으로 풀려고 했지만 결국 잠에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일어나면 현관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언니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바로 옆집이 점집이라고 합니다. 밤늦게야 퇴근하는 언니는 몰랐는데 단독주택 같은 집에 입주하여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옆집을 찾아온 귀신이 집을 잘못 찾아 언니네로 찾아왔던 게 아닐까요? 두 번째 이야기, 기괴한 영정사진. 선배가 군자관에서 겪은 일입니다. 1997년 당시 군자관 3층인가 4층에 동아리 방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비좁은 동아리 방이지만 비교적 잘 꾸며놓아서 동아리 활동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 동아리 부원 2명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동아리 방에서 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어서 부원 A가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숙취로 인한 두통과 어두운 조명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옆에 소파에서 자고 있던 B가 계속 다리를 들썩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A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들썩이는 B의 다리를 보았는데 어둠에 눈이 적응하면서 소파에서 자고 있는 B의 다리 밑에 뭔가 보였습니다.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머리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B의 다리가 들썩거리고 있었답니다. A는 결국 기절했고 다음날 자신이 목격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들 A가 만취 상태에서 헛것을 봤다며 믿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에 동아리 방 청소를 하는데 캐비넷 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영정사진 같은 액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A가 그 사진을 보더니 기겁을 하며 사진 속의 남자가 자신이 본 귀신이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소동에 동아리 선배들이 몰려왔고 문제의 사진을 본 선배들은 깜짝 놀라며 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사진은 1년 전에 여름 방학을 이용해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사고로 죽은 동아리 부원의 영정사진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동아리에서 죽은 부원을 위해 학교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영정사진은 그때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면 불태워버렸어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 장례가 모두 끝났지만 사진이 동아리 방에 방치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해준 선배도 그 사진이 캐비넷 위에 있었던지 몰랐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모두들 경황이 없고 무서워서 사진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모두들 영정사진을 만지는 것을 꺼려한 것입니다. 제게 이야기를 해준 선배가 당시에 단과대 학생회장이었는데 흉흉한 소문이 돌아 자기가 직접 나서서 영정사진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물론 사진을 태우고 나서 소문은 잠잠해졌고 별다른 일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라진 승객. 30년 지기 친구 N이 부산에서 택시를 몰 때 겪었던 일입니다. 택시는 이교대로 그날은 야간 근무였습니다. 기사 휴게실에서 낮잠을 자는 동안 아주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그날은 쉬고 싶어서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뒤숭숭한 정신을 다스리고 택시를 몰았습니다. 택시기사라는 직업 자체가 너무나 피곤한 직업이고 특히 야간 운전은 밤눈이 어두운 N에게 있어서 고역이었습니다. 게다가 N은 괴담에 약했습니다. 야간조 선후배 기사들이 가끔 괴담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 일단은 호기심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태울 때는 아가씨였는데 내릴 때는 할머니더라. 12시 넘어서 뒷좌석에 타는 손님 중에는 룸미러로 보면 안 보이기도 하더라. 등등. 믿거나 말거나 괴담들은 들을 땐 오싹하고 재미있지만 그런 괴담이라도 듣고 하는 야간 운전은 정말 생각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N은 밝은 시내 유흥가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야간 운전 중에 모르는 길로 가서 헤매다가 고생한 기억이 나서였습니다. 몇 차례 취객들을 실어 나르고 회사로 돌아가려는데 조금 한적한 길에서 모녀가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방울 몽이의 원피스를 입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인과 유치원생 같은 복장을 하고 있는 67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애는 마지막 손님이라 생각하고 일단 행선지를 물어보는데 모녀는 시외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곳으로 가는 길은 훤히 알기에 모녀를 태웠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애니 가끔 룸미러로 힐끔힐끔 쳐다보았지만 모녀는 뒷좌석에서 하나같이 창백한 표정으로 어두워서 그런지 그날따라 얼굴이 무지 희미하게 보였답니다. 어느런 말투의 여인이 세워달라고 한 곳은 인적도 드문 길 옆으로 몇 번 와봐서 알지만 옆으로 빠져나가는 샛길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할아버지 댁이야? 라고 아이가 묻자 그래, 예진아 라고 여인이 답했습니다. 생기라곤 전혀 없이 느껴지는 말투. 애는 의아해하면서 그 길 옆에 택시를 세우고 돈까지 계산하고 모녀가 내리는 것을 사이드미러로 보는데 그 모녀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기분이 이상하여 급히 내려서 사방을 둘러보니 모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길 옆은 어두컴컴한 숲인데다 오솔길도 없었습니다. 애는 소름이 돋으며 간신히 운전대를 잡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애는 택시를 그만두었습니다. 후에 모녀가 사라진 그 길을 친구들이랑 지나갔는데 모녀가 사라진 지점에서 주위를 보니 길 옆에 큰 무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